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다음 달 열리게 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말이죠. 각 후보들의 상대방 견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말이죠. 네. 27일 날 열리는데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예. 어쨌든 오세훈, 황교안이 들어오면서 네. 기존에 준비하던 뭐 정우택, 김진태, 주호영 등등의 현역 의원들이 사실 조금 반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 히든 카드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라고. 네네. 홍준표의 선택이 달아오를 것이다.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 황교안, 오세훈 이 두 분은 무조건 저는 뭐 등장할 거로 예상되고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네. 지금 고심 중인 건데 30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네. 그때 뭐 말씀하시겠다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고 김태호 전 지사도 잠룡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지금 참 아마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용한 걸 보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오늘 황교안 전 총리가 조선일보에 인터뷰가 났습니다. 네네,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 나왔을 때 하고 비슷한 분위기인데 비중은 그런데 제목은 조금 황교안 전 총리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제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조금 변명하는 그런 이제 그 프레임인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황교안 전 총리가 뜨겁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대한 이제 본인들의 해명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실패한 정부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 박근혜 시대 공무원들을 하느냐, 뭐 그러니까 답변을 보면 나름대로 정리는 뭐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조선일보에서 이제 이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견제 치열 이런 기사 떴는데 재밌습니다 기사가.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선두를 달리는 사람은 황교안 전 총리로 보입니다. 왜? 그렇죠. 뜨거운 사람이다.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따끈따끈합니다. 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견제도 치열한데 오늘 어쨌든 오늘 아침에 그 뭐 정치 기사 1, 2위를 갖다 다툰 기사는 홍준표 기사입니다. 네, 어떤 기사입니까? 홍준표의 황교안 견제. 네. 네, 역시 홍준표 대표는 저 이분은 머리가 참 좋고 글을 아주 간결하게 씁니다. 깔끔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자,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를 애둘러 비난했다. 네. 근데 이제 표현이 재밌습니다. 황교안 레밍 신드롬, 도로 침박당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레밍이라는 표현입니다. 레밍. 왜냐?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니까 황교안을 따라다니는 국회의원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친황이라는 말 나오겠다 뭐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레밍 신드롬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아 반갑다면서 조금 비아냥거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레밍이라는 게 들쥐입니다. 들지. 네. 우두머리를 쫓아다니는 들쥐. 네. 우두머리가 절벽에 떨어진다 해도 레밍들은 함께 떨어져 죽습니다. 레밍 들쥐. 그러니까 들쥐라는 표현은 그 옛날에 그 충북 해외 연수 때 뭐 김학철의 도의원이하고 또 뭐 어쨌든 들쥐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민을 갖다가 비하했죠. 예. 네. 홍준표 대표가 레밍 신드롬. 은근히 이렇게 뒤싸고 또 하나는 도로 침박당, 도로 탄핵당, 도로 병력 비리당이 되지 않도록 당 관계자들과 당원을 함께 노력해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말은 좀 점잖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말 다 한 겁니다. 네. 도로 침박당. 나는 침박 아니야. 나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또 상당히 또 비판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도로 탄핵당, 총리했다고 한 거고 병력 비리당 이게 이제 군을 안 갔기 때문에 비판한 건데 어쨌든 굉장히 간결하지만 황 전 총리의 약점을 찌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황교안은 상당히 또 뭐야 너그럽다고 해야 되나 또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홍준표 뭐 그걸 읽어봤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글을 읽어보지는 못했다. 답변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답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와는 초임 검사 때도 같이 한 분이다. 아, 그렇죠. 같이 했어요.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황교안 레밍 신드롬 이런 데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황 전 총리라고 뭐 속으로 막 이게 안 나오겠습니까만 굉장히 부드럽게 뭐 그런 읽지 못했지만 홍준표 대표는 나와 같이 일했으니까 좋은 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넘긴 것 같고 자, 또 다른 유력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또 조선일보 기자가 또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자, 황 전 총리 입당에 대해서 뭐 물어보니까 또 오세훈은 대환영이다.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친황계 형성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 게 오세훈은 친오라는 말은 안 나와 다행이다. 이것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의 주장은 탈계파, 초계파의 자세로 전대 임해야 생각한다. 뭐냐면 지금 이제 오세훈의 걱정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친박 의원들도 상당히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가다 보면 지금 사실은 기사들이 그렇게 씁니다. 황오의 대결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친박 비박의 구도로 암의 틀이 프레임이 짜지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한국당의 전당대는 흥행이 조금 빨간불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또 개파 싸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세훈도 비박이지만 친박 쪽의 지지를 좀 받아야 되고 황교안도 지금 겉으로 자꾸만 친박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친박이야. 난 공무원 출신인데 네. 자꾸만 친박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그러니까 도로 친박당 이런 이야기 들으면 황교안의 새는 꺾이게 됩니다. 네. 확장성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이런 거는 경계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황교안이든 오세훈이든 서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고 다음 총선, 다음 대선까지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거는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당원자한테 호소해서 표를 얻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은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는 또 일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누가 되면 내가 그러니까. 공천받아서 아니면 이번에 원래는 날라가야 되는데 줄 잘 서서 좀 살아남을까 이런 분들이 자꾸만 이런 그 분란을 자꾸만 일으켜요. 홍준표 대표의 이런 지적도 예. 바른 부분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견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런 건전한 견제가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갖다가 개파 싸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걸 우려한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말은 저는 진정성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아니 국회의원들이 들지도 않고 진짜 줄서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이걸 또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 표현을 새로 올렸습니다. 새로 들쥐라는 표현은. 레밍을 빼고. 근데 어쨌든 근데 홍준표 전 대표를 좋아하는 또 우리 열혈 당원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은 지금 홍준표 대표 무조건 출마해야 된다. 그것도 이렇게 밀어넣고 있고 또 제가 알기는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30일까지 거의 이제 한 13일 좀 남았으니까 네. 숙고를 할 겁니다. 장고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내가 뛰어들 거야. 안 할 거야. 이걸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참 이 가진 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건데 홍준표 대표가 TV 홍카콜라가 성공하지 않았다면 고민이 좀 덜 할 겁니다. 그냥 질러 그러면 되는데 TV 홍카콜라가 의외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준표는 전당대회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렇죠. 생각이 네. 있고 나라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오세훈, 황교안, 홍준표 구도에 이제 김진표도 있고 조영도 있고 김문수도 있고 정우택도 있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구도 속에서 만약에 패한다면 홍준표는 상당히 힘들죠. 타격을 받습니다. 다음 대권까지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TV 홍카콜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맥빠지죠. 조금 그 유튜브로서의 흥미가 반감됩니다. 네. 실패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는 고민할 것이다. 그렇지만 또 홍준표 스타일은 돌아보지 않는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간다. 그거 아닙니까? 네, 화끈하죠. 그러니까 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홍준표 대표는 당대표를 2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 한 번 더 하는데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타이밍이 지금이 참 애매한 타이밍입니다. 이번에 안 들어오면 또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민일 거고. 반면에 이제 좀 여유로운 건 오세훈인데, 오세훈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황교안이 뭐 대통령 되면 국무총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나이로 보면. 아직. 근데 황교안 총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출마했다 떨어지면 사실은 이 회복이 힘들 수도 힘들죠. 있고, 네. 또 이제 뭐 홍준표 진영이나 오세훈 진영이나 본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고건을 봐라, 반기문을 봐라, 저 사람이 끝까지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견제라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제일 이제 다른 사람을 견제하지만 세게 못하는 사람은 오 시장입니다. 왜? 어쨌든 간에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본인의 득표력을 위해서도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좀 아예 안 별로 좋죠.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반면에 이제 그 황교안 전 총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 게, 황교안 총리 본인 자체는 저희들이 좀 알지만 그 주변에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인맥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는 그런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뭐 지금 세력을 모으고 있겠지만 그렇고, 홍준표는 이미 다 압니다. 홍준표가 누가 옆에 있는지는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홍준표, 오세훈은 좀 안정적인 그 뭐 캠프진을 짜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네. 근데 황교안 전 총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은 숨어 있지만 전당대 출마 선언을 할 때는 이제 캠프가 공개됩니다. 그렇죠. 옆에는 누가 있고, 누가 뭐 대변을 하고, 누가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당원들이, 아, 저기는 저런 사람들이 또 하겠구만, 그러면 가자 할 수도 있고, 또 안 되겠다 할 수도 있고. 그게 요 정치판은 참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하는 건데 거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뭐 딴 건 모르지만 저는 참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뭐 견제를 하든 뭐 하든 이런 기사들이 뜨는 거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홍준표 독주체였습니다. 이 당이.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든 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든 홍준표와 2등 후보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사람들이 재미도 없고 참여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여기에 뭐 김태호, 정우택, 주호영, 뭐 김진태 하니까 일단 재밌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리고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 1등 같습니다. 솔직히 제 느낌은. 근데 그렇지만 오세훈과 홍준표가 또 만약에 뭐 이슈 파이팅 하면 네, 또 달라질 수 맞닿을 있죠. 수 있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보수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죠. 응원도 하시고 응원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사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인터넷 이런 데서 한국당의 대권 주자 또는 뭐 당대표 주자들이 막 으쌰으쌰하는 게 보여야지. 그렇지. 지금 저기 있잖아요. 이해찬, 뭐 송영길 에이, 요즘 안 돼. 좀 짜증이 나요. 짜증. 바꿔야 서영교, 손혜원. 그러니까 지금 참 판때기가 전 좋은 게, 좋아요, 바뀐 게, 이쪽은 미래로 막 경쟁하고 저쪽은 막 계속 과거로 후퇴하고 있고 말이죠. 무슨 저 네. 재판 민원, 뭐 서영교, 무슨 목포 투기, 손혜원, 뭐 당 내분, 뭐 항명 파동, 요새 참 기분 좋습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아나운서, 특히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많이 보시는 방송인 만큼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번 전당대회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고요. 그 어떤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장점만 보고 달려가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우리는 올해 지난해 지방선거 졌지만 내년에 총선에서 꼭 이기고 말이죠. 대선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이 그 시작입니다.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